자, 모두들 반갑습니다. 지니 인베스트먼트 강태공 전문가입니다. 자, 금일은 외국인과 기관이 1,800억 몰빵했다. 자, 딱 5년만 매집하세요. 30배 성장합니다. 라는 내용을 가지고 방송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자, 방송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늘 말씀드리는 여러분들의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까지는 많은 힘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방송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오늘 어떤 주제로 이야기할 것인가 봤더니 오늘 이러한 이야기가 나와요. 어떤 얘기가 나오느냐? 자, 오세훈이 뭐한다? 15조 원을 투입해가지고 아이 키우기 좋은 서울로 만든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솔직히 이걸 이해 못하는 분들은 없을 거예요. 자, 아이 키우기 좋은 서울을 만든다. 과연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우리가 쉽게 그냥 바로 그냥 직역을 한다고 하면 정말 아이가 살기 좋은 서울이구나 생각할 수도 있지만 지금 상황에서 이런 이야기가 왜 나왔겠습니까? 아무래도 우리가 지금 상황이 어때요? 자, 한국이 뭐합니까? 지난해부터 소멸 단계 진입했다. 이제 우리나라도 위험하다라는 거예요. 사상 처음 있는 일인데, 자, 왜 우리나라가 소멸 단계에 진입했느냐라고 본다라고 하면은 인구 감소세가 제일 크죠. 그래서 한국의 지금 합계 출산율이 몇 명이다? 1명이 되지 않는 2021년도 기준 0.81명으로 크게 감소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한국이 지난해부터 소멸 단계에 진입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거고, 사실 이런 흐름으로 간다라고 하면 뭐라고 해요? 50년 뒤, 당장 50년 뒤에는 이제 1,400만 명이 이제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럼 1,400만 명이라고 하면 이제 우리가 한 경기도, 여기도 나와 있지만 요만큼의 땅덩어리에서 살아야 되는 인구가 없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저출산 문제가 지금 우리나라에서 뭐예요? 굉장히 심각하다라는 겁니다. 사실 저출산 자체만 놓고 본다라고 하면은 다른 나라도 문제겠지만 우리나라가 아무래도 최꼴찌인 만큼 0.81명인 만큼 굉장히 좀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최근에는 이제 머스크 같은 경우도 뭐라고 해요? 한국 저출산 경우가 진짜 느닷없어요. 뜬금없이 한국 저출산 위험하다. 자, 3세대 후에는 인구 6%만 남아있을 거. 생각해보세요. 인구 6% 남는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큰 문제거든요. 어찌됐든지 그러다 보니까 사실 지금 이제 오세훈의 이 발언, 자, 아이 키우기 좋은 서울 만들겠다. 이걸 진짜, 그래, 오세훈이 아이 키우기 좋은 서울 만드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은 없을 거예요. 왜? 지금 이 저출산의 가장 큰 문제가 아무래도 지금 아이를 키울 자신이 없다는 거거든요. 우리나라가 전 세계 꼴찌인데 아무래도 이제 집값도 비싸다 보니까 이것도 한몫하겠죠. 내 집도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물가 이런 것도 올라간 거 봤을 때 내가 돈 벌어가지고 우리 자녀를 행복하게 키울 자신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를 잘 키울 자신이 없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부모가 이런 말을 하죠.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 자녀를 낳는 거는 내가 자식에게 죄를 짓는 거다 라고 표현할 만큼 우리나라에 대한 이런 아이를 키우기 굉장히 환경적으로 좋지 않은 부분을 부분이 좀 드러나는 그런 단어죠. 그런 문장이죠.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출산율 전 세계 꼴찌. 자, 아이 키울 자신 없다고 하니까 결과적으로 오세훈이 뭐예요? 아이 키우기 좋은 서울 만든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뭐예요? 아이를 키울 수 있게 있게 할 테니까 자녀를 낳아달라. 이거랑 사실 뭐가 다르겠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러한 단어 하나가 이러한 이 발언 하나가 어디에 영향을 미치느냐? 저출산 관련되어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아무래도 연관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래서 저출산 관련 수혜주들이 장중에 분명하게 움직였습니다. 아무튼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저는 아무래도 오세훈의 이런 발언과 함께 더불어서 앞으로 뭐에 대해 또 기대를 좀 해볼 수 있냐고 하면은 아무래도 이제 저출산 관련되어 있는 문제가 본격적으로 그전에는 이제 저출산 심각하다 했지만 아무래도 이제 이 서울을 기점으로 이거 투입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온 만큼 전국적으로
이것이 다시 이슈가 되고 다시 이것이 사회 문제로 드러나면서 여기에 대한 투자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뭐 해야 된다. 아무래도 저출산 관련되어 있는 이 수혜주를 눈여겨봐도 나쁘지 않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에 더불어 가지고 지금 우리나라만 저출산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으로서 어떤 이슈가 나온다라고 하면은 사실 저출산 관련된 종목을 단기적으로만 사세요라고 이야기를 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시장이 어떤 상황이냐고 하면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지금 바로 옆 나라 뭐예요? 중국. 자, 중국도 뭐라고요? 중국도 산하 제한 38년 만에 이 부메랑이 역으로 돌아와 버리죠. 그래서 청년 여성 인구 감소에 저출산 막기 역부족이다. 그래서 지금 중국도 저출산에 대해서 이런 부분이 문제로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제 같은 경우 또 뭐가 이슈가 됐냐고 하면은 중국도 이제는 인구 절벽의 위기감에 더불어서 출산 장려 정부 종합대책 발표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가 돼요? 자, 국내 시장에 저출산 관련되어 있는 이 투자, 정부 정책에 따른 저출산 수혜가 예상이 됩니다. 자, 그러면서 지금 뭐예요? 플러스로 뭐 한다? 중국 시장에서의 저출산 정책에 따른 수혜가 또 예상된다라는 거예요. 왜 수혜가 예상되냐고 하면은 많은 분들이 저출산 관련되어 있는 수혜주라고 하면은 뭐 사실 뭐 아이를 잘 낳게 줘야 되는 게 아닌가, 이론적으로 보면 그래요. 자, 저출산에 관련되어 있는 수혜다. 그럼 저출산에 관련되어 있는 정책으로서 무언가를 지원해 주겠죠. 그럼 아이를 잘 낳을 수 있는 지원 정책이 되다 보니까 뭐가 돼야 돼요? 다른 그런 부분에서 수혜주가 나와줘야 되는데, 이 사실 저출산은 좀 아이러니하게도 뭐가 되냐고 하면은 저출산 정책을 시행합니다. 자, 그러면 저출산 문제가 해결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게 뭐 해결이 된다라고 되겠다라고 하면 그렇죠. 해결에 대한 기대라 합시다. 그럼 뭐가 또 예상되냐고 하면은 그럼 자녀 수가 증가 플러스 이제 신생아의 증가겠죠. 아무래도 저출산 해결되면 유아가 늘어날 겁니다. 증가 기대. 그럼 이게 결과적으로 뭐가 되냐고 하면은 애기들이 늘어나니까 유아용품을 많이 사겠구나라는 기대로서 결과적으로 뭐예요? 저출산 수혜주는 뭐다? 수혜주는 유아용품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도 이제 중국 같은 경우도 쇼핑 대목에 뭐예요? 유아용품 방긋. 그래서 지금 이제 제가 이 중국 관련되어 있는 이런 걸 이야기한 게 뭐냐고 하면은 여기도 나오다시피 쇼핑 대목의 광군제가 시작되면서 중국 관련 유아용품주가 급등세다. 자, 중국인들이 한국 유아용품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소비 관련주 중에서도 유아용품주들이 특히 많이 오르고 있다. 자, 그러니까 지금 무슨 말이냐? 자, 안 그래도 봐요. 이제 한국 시장에서의 이 저출산 관련 수혜주로서 유아용품을 볼 수 있는데, 자, 중국이 저출산 관련 이 정책을 발표합니다. 그럼 유아가 늘어나겠죠? 근데 이제 그럼 유아용품을 사야 돼요. 구매를 해야 돼. 근데 뭐 한다고요? 중국인들이 한국의 유아용품을 선호한다. 그런 결과적으로 아까 얘기했던 중국 시장의 이 저출산 정책, 정부 정책이 또 역시나 우리나라와 함께 맞물려서, 우리나라 정부 정책과 함께 맞물려서 크게 이슈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의 우리가 이 저출산 관련 수혜주로서 눈여겨보면 좋은 게 무엇이냐? 아무래도 유아용품. 사실 저출산 관련돼가지고 뭐 교육주로도 뭐 보실 수도 있겠지만 유아용품 말고는 없다고 좀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지금 중국 같은 경우는 이 영유아 산업 매년 몇 퍼센트? 매년 16% 고성장의 작년 시장 규모 700조 원, 그리고 2024년도에는 1천조 원까지 확대될 것으로 분석되기 때문에 이 시장 규모를 우리가 예상했을 때 이 기업들의 뭐가 된다? 이 아무래도 유아용품 관련 수혜주들의 엄청난 성장세가 예상이 된다라는 거죠. 정말 이 정책들이 적극적으로 나와준다라고 하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부터 뭐 해야 된다. 지금부터 유아용품 관련 수혜주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되고 관련주를 한번 모아가봐도 좋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제가 아까 앞서 이제 했지만 딱 5년만 매집하세요라고 이야기한 이유가 뭐냐고 하면은 이 유아용품은 이 저출산은 정부 정책이죠. 정부 정책. 근데 제가 왜 5년이라고 얘기했냐고 하면은 아시다시피 5년 뒤에 뭐가 있습니까? 5년 뒤에 2027년 3월 3일이 뭐야? 대통령 선거죠. 대통령 선거. 그러면은 이 오세훈 씨의 이런 발언을 보면 알겠지만, 오세훈 발언 보면 알겠지만, 이 저출산 정부 정책은 정치인들이 뭐 합니까? 대선 때마다 공약을 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하나입니다. 근데 중요한 게 사실 그전에는 뭐가 됐냐고 하면은, 그전에는 이번 대선 같은 경우가 좀 아쉬웠던 게 뭐냐고 하면은 너무 개판이었어요. 그러니까 서로 서로 이재명도 그렇고 윤석열도 그렇고 내가 이것에 대한 걸 더 하겠다, 이것을 더 발전시키겠다가 아니라 이재명도 윤석열 이거 뭐 잘못했다, 뭐 윤석열도 이재명 이거 잘못했다 뭐 이러고 있으니까 서로 개판 싸움을 하고 있으니까 이 정책주들이 사실은 이번 대선 때 많이 못 올라갔거든요. 근데 보통 이제 대선에서 이러한 저출산이라든지 일자리라든지 정책을 강요하면은 진짜 적게는 2배, 많게는 5배에서 10배도 상승하는 게 뭐다? 10배도 상승한 게 정부 정책 대선의 수혜주입니다. 근데 지금 어찌됐든지 중요한 건 뭐냐고 하면 지난 대선 때 제대로 움직이지 못했기 때문에 다음 대선 때는 아마 그걸 플러스로 엮어가지고 더 크게 갈 확률도 크다고 좀 생각해보고 있고요. 그리고 중요한 게 지금 아무래도 경기가 많이 힘든 것도 맞지만 저출산에 뭐가 됐습니까? 방금 앞에도 나와 있다시피 앞에서도 얘기했다시피 저출산 한국 뭐한다? 지난해부터 한국 소멸 단계에 진입했다라는 거예요. 이제 0.81명이라고 하면은 다음 대선 때 가면 0.7명 될 겁니다, 분명히. 그럼 이걸 우리가 무시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다음 대선 후보자들이 분명히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5년만 매집하라는 게 무조건 5년 동안 꼭 매집하라는 게 아니라 이제 가져가면서 대선 후보자들이 계속해서 지속적인 정부 정책과 함께 시세를 준다라고 하면 충분히 차익을 할 수 있겠죠.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5년 내로는 분명히 큰 시세를 줄 거다 좀 생각해보고 있고, 실제로도 보면은 지금 이제 뭐예요? 자, 차기 대권주자 적합도를 이거 이제 봤을 때 한동훈이 1등, 홍준표가 2등, 오세훈이 2등, 3등이라고 해요. 근데 이제 한동훈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부각되다 보니까 저출산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을 뭐 한 건 없지만, 근데 최근에 발언을 보면, 과거의 발언을 보면 뭐라고 해요? 인구절벽 위기에 법무부 외청 이민청 신설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어찌됐든지 인구절벽에 대한 위기를 한동훈이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분명히 플러스 저출산에 대한 이야기도 이후에 나와줄 확률이 좀 높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했던 이 홍준표 같은 경우도 보육 저출산, 과거부터 저출산에 관련되어 있는 걸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세훈 같은 경우는 말할 필요도 없이 최근에 이야기한 것처럼 저출산 극복 챌린지 동참하면서 저출산 관련된 이슈가 충분히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봤을 때, 자, 이재명, 이낙연, 김동연 이런 순으로 이제 봤을 때, 자, 이 세 명도 뭐하냐? 자, 이재명도 저출산 대책 밝혀 국가적인 책임제 강조. 그래서 이낙연도 뭐합니까? 저출산 아니 저출생. 자, 이낙연 출생률로 평가하면 최초의 대통령 되겠다. 그러니까 출생률로 지가 보여주겠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합니까? 출생률로 보여준다고 했기 때문에 역시나 저출산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이 부각이 될 확률이 높다. 자, 이제 김동연 같은 경우도 뭐예요? 저출산 주원인 미래 불안 청년에 많은 게 줘야 돼요. 그래서 이제 저출산 관련된 이슈가 나오기 때문에 분명하게 얘기하고 싶은 거는 아마 지금부터 해서 향후 5년 동안 저출산 관련된 수혜주를 매집해 나간다고 하면 시세 차익을 충분히 크게 볼 수 있을 거다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근데 이제 뭐 저출산 관련된 종목이 뭐 여러분들 알다시피 아가방 컴퍼니, 뭐 제로투세븐, 메디앙스, 모나리자, 깨끗한 나라, 뭐 캐리소프트, 뭐 토박스코리아, 삼성출판사 뭐 등등등이 많아요. 근데
저출산 관련 종목 여러분 이미 너무 많이 알고 있고 지금 너무 많이 이슈가 됐기 때문에 사실 모르는 분들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심지어 뭐 아가방 컴퍼니 이것도 뭐 오늘 아가방 컴퍼니 같은 경우 오늘 상한가 같지만 그럼에도 차트가 바닥에 있기 때문에 전 충분히 상승세를 노려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뭐 제로투세븐 이 어떤 종목을 검색한다 하더라도 다 얘네가 뭐다? 다 바닥에 있기 때문에 사실 그 어떤 관련주를 사도 저는 괜찮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아까 얘기했다시피 누구나 다 아는 종목을 참 이렇게 소개시켜드리면서 방송을 마무리하면은 저는 좀 찝찝해요. 사실 뭐 얘네가 제일 큰 수혜주인데 제가 또 뭐 다른 걸 어디서 뭐 억지로 가져오겠습니까? 정말 연관성이 있다라고 하면 가져오겠지만 그게 아니라고 하면 이걸 다른 걸 굳이 찾을 이유는 없어요. 그래서 저출산 관련된 종목은 이게 대표적인 거기 때문에 이런 애들 중에 여러분들이 골라서 매집을 한다라고 하면 충분히 시세차를 볼 수 있는데 자 제가 그래도 저출산으로 또 올라갈 만한 우리 시대는 변하잖아요. 이 시대는 변하기 때문에 과연 이제 어떻게 시대가 변하는가 변해가는 시장에 따라서 또 저출산 관련 수혜로 부각될 수 있는 종목이 무엇인가를 좀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이제 아까 얘기했다시피 뭡니까? 1번 뭐라 했어요? 저출산 정책에 따른 이 출산율 증가에 따른 뭐가 돼요? 유아용품 판매량 급증. 그래서 어쨌든 유아용품 관련주는 봐야 되는데 자 실제로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재밌는 게 뭐냐고 하면은 자 최근에도 보면은 자 출산율이 지속적으로 저하되고 있는데 자 유아용품 시장은 뭐래요? 커진대요. 왜 커지냐? 자 유아용품 시장이 하나에 300만원 유모차 막 이렇게 비싸지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유아용품 시장이 커지는 이유가 유아용품이 너무 비싸져요. 그러니까 프리미엄 유아용품에서 너무 고가가 되고 있죠. 비싸지는데 자녀는 수요는 주는데 이제 비싸기 때문에 그만큼 한 명한테 10명한테 팔아야 될 걸 한 명한테 뽕뽕는 그런 느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유아용품이 계속해서 시장은 커지고 있는 과정인데 중요한 건 뭐냐고 하면 이게 지금 시대에는 뭐가 된다? 부담스럽다는 거죠. 개인들이 부담스러워합니다. 자식한테 300만원짜리, 200만원짜리 300만원이 아깝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고 싶지만 한 살짜리 애기가 이걸 300만원짜리 한 달에 300만원짜리 알겠습니까? 200만원짜리 해준다서 알겠습니까? 어차피 모른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해주기가 아까운 게 아니라 부담스럽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가 생기냐고 하면 요즘 시대에 생기는 게 이거예요. 육아용품을 뭐 한다? 육아용품을 렌탈한다. 구독 서비스 우리 알죠? 렌탈한다. 세 가지 제품 마음껏 사용하고 월 이용료만 납부하래요. 그래서 내 아이에게 어떤 육아용품을 얼마나 살지 고민이 많았을 건데 이제는 뭐예요? 성장에 맞춰서 제품을 추천해주고 매달 새로운 제품을 바꿔주고 그러니까 굳이 비싼 돈을 들여서 유아용품을 살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사실 저도 예전에 이제 자녀를 키우는 분들 많이 봤는데 예전에는 가구가 어땠냐고 하면은 자녀가 3명, 4명 이렇게 있다 보니까 굳이 사실 옷 같은 거 이런 것도 살 필요가 없어요. 그냥 첫째가 입던 거 둘째 입히고 둘째 입던 거 셋째 입히고 셋째 입히고 넷째 입히고 장난감도 있던 거 이렇게 물려주면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뭐냐고 하면은 애초에 애가 없었어. 애가 없다 보니까 주변에서 얻어서 옷을 입히면 되는데 주변에 얻어서 옷을 입힐 주변도 없어요. 안 나으니까. 그러니까 모두가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지금은. 그러다 보니까 굳이 비싼 돈을 들여서 이걸 새로 사면은 이제 6개월 뒤면 버려야 되는데 1년 뒤면 버려야 되는데 아까운 거야. 그러니까 뭐가 되냐고 하면은 이 구독 서비스 렌탈이 뜨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요즘 시대는 새로운 유아용품 시장을 렌탈이 뜨고 있다. 이거니까 지금 시장 자체에서는 과거 유아용품 관련된 종목들만 상승했지만 결과적으로 어쨌든 렌탈을 하게 된다고 하면 이 렌탈 역시도 실적 증가와 함께 관련주가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그 종목이 뭐냐고 하면은 롯데렌탈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롯데렌탈 유아용품 구독경제 서비스 출시 최근 다양한 제품을 합리적인 가격에 원하는 만큼 이용할 수 있어요.
원하는 만큼. 그러니까 내가 필요한 것만, 장난감이나 뭐가 됐든 필요한 것만 다 빌립니다. 그래서 국내외 40개 브랜드의 160개 유아용품 중에 3가지 제품 골라 월 렌탈료만 지불하세요. 살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롯데렌탈 같은 경우는 최근에도 보면 알겠지만 매출, 영업이익 모두 역대 최대 전 사업 고른 성장에 따른 성장 기대도 있고요. 차트도 나름 바닥에서 나쁘지 않다 생각하고 있고요. 아까 얘기했다시피 2021년 1월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 8개월 동안 외국인 500억, 기관계 500억, 연기금 등 650억, 560억, 대략적으로 한 1700 얼마 정도를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외국인 기관계 연기금 등에서만 지금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약 1800억 정도 지금에서 아무래도 사실 저출산 관련 테마라고 하면 아까 얘기했다시피 아가방, 제로투, 뭐 메디앙스 이런 애들이 가볍기 때문에 크게 갈 겁니다. 근데 내가 저평가 우량주를 선호한다 하시는 분들은 이 롯데렌탈 역시도 지금 유아용품 관련해서 렌탈 관련 사업 제가 쓸 향후 미래는 진짜 사기보다는 렌탈로 넘어가지 않을까 생각해보면서 오늘의 방송을 좀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지니 인베스트먼트의 강태홍 전문가였고요. 늘 말하다시피 여기서 소개해드린 종목 아가방, 제로투, 메디앙스, 렌탈 관련 사업 이런 것들을 뭐라 했어요? 시황적인 부분이다 보기 때문에 앞서 말했다시피 5년 이건 5년 동안 대선을 바라왔을 때 꾸준하게 우상향할 수 있는 그런 종목들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천천히 갈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단기간에 빠른 시세 차익 하루에 3% 뛰기, 하루에 5% 뛰기, 뭐 이런 빠른 시세 차익, 한 달에 뭐 30%, 40%짜리 수익을 원한다 하시는 분들은 어플에 지니강태공을 100% 제가 무료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지니강태공을 검색하셔서 다운을 받으시면은 이렇게 종목을 올려드려요. 오늘도 올려드렸고요. 매일같이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급등했던 8월 5일장에 미투온 같은 경우도 분명히 올려드리고 어떻게 됐습니까? 미투온 같은 경우도 오늘장에 14%까지 급등해서 8월 5일이 이때 올려드렸기 때문에 만약에 매수했다라고 하면은 50% 일주일 만에 50%짜리 수익이 날 수 있는 그런 종목이었죠. 그래서 내가 빠른 매매를 원한다 하신 분들은 지니강태공 어플 100% 무료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다운받아 보시라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방송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지니 인베스트먼트의 강태홍 전문가였고요. 여러분들의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까지는 많은 힘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두들 안녕.